7월 15일 S&P 500은 0.38%, 나스닥은 0.62%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코스피는 6.37% 폭락했습니다. 전날에는 6.24%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올랐는데 한국은 왜 무너졌을까요? 답은 미국 지수 안의 반도체 급락이 한국의 높은 반도체 비중을 건드린 데다 국내 금리와 수급 압력까지 겹쳤다는 데 있습니다. 코스피는 6,820.60, 코스닥은 791.83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약 1조 3,761억 원, 기관은 2조 3,66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3조 6,58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급락에는 큰 자금의 동시 이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수급만으로 장기 추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물가와 금융안정 위험이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3.2%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은 성장주의 현재 가치를 낮추고 신용비용과 가계 이자 부담을 높입니다. 로이터 조사에서는 37명 중 36명이 이미 2.75%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 40전에 마감해 전날보다 4원 30전 내렸습니다. 이날 하루는 원화가 강해졌지만 이것만으로 환율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금리는 압력이었지만 오늘 하락을 혼자 설명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가장 눈에 띈 충격은 대형 반도체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8.77%, SK하이닉스는 11.53% 하락해 지수 낙폭을 키웠습니다. 관세청 잠정치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93% 늘어 전체 수출의 37.6%를 차지했습니다. 열흘치라 조업 일수와 선적 시점의 영향이 크고 AI 수요의 지속성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주가 급락만으로 수요 붕괴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시장 전체는 다른 업종과 상승 종목 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장은 지수만 보면 상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8% 내렸고 마이크론은 8.02%,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예탁증서는 9% 급락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올랐습니다. AI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메모리와 일부 반도체의 이익 실현과 높아진 주가 수준을 낮추는 조정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보다 0.3%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5%로 0.03%포인트 내렸고 달러 지수도 세션 중 약세였습니다. 이는 일반 성장주와 원화에는 완충 신호입니다. 다만 생산자 물가는 전년보다 5.55% 높았습니다. 한 달의 둔화만으로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스닥이 올랐다고 반도체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7월 15일에는 플랫폼 대형주가 나스닥을 받쳤지만 반도체 지수는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메모리 신호가 높은 반도체 비중과 외국인 수급, 국내 금리 압력과 겹쳐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헤드라인 지수가 엇갈린 이유입니다. 중국의 이 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해 로이터 조사 예상치 4.55%를 밑돌았습니다. 6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5.3%, 소매 판매는 1% 늘었지만 상반기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8% 줄었습니다. 생산은 강하고 내수는 약해 한국화학, 철강, 배터리의 가격 경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의 7월 15일 결제가는 배럴당 84달러 95센트였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주변에서 선박 공격과 일부 통항 거부가 이어졌지만 실제 수송량이 정상화되면 유가 위험은 낮아집니다. 반도체는 AI 수요와 현재 주가 수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동차와 배터리는 미국 무역 정책과 환율, 조선은 수주와 에너지 운송, 화학과 항공은 유가, 내수주는 국내 금리와 가계 이자 부담이 중요합니다. 같은 코스피 안에서도 이익을 움직이는 변수가 전부 다릅니다. 시장 안정에는 4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주식과 선물 시장 매도가 줄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문과 시장 예상 이익이 유지되고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함께 개선되면 오늘 급락은 기업의 주문과 실제 이익 악화보다 투자자의 빠른 비중 축소에 가까워집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반도체 주문이나 실적 전망이 낮아지면 단순 조정이라는 해석은 약해집니다. 원화 약세와 국내 금리 상승이 겹치거나 중국 수요가 더 둔화되고 호르무즈에서 실제 공급 차질이 생겨도 하방 위험이 커집니다. 전망에는 무엇이 나오면 틀렸다고 인정할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주식과 선물 시장의 외국인 수급, 원달러 환율, 시장이 예상하는 반도체 이익, 미국 10년물 금리, 중국 부양책, 브렌트유와 호르무즈 운송, 그리고 코스피 상승 종목 수를 확인하십시오. 미국이 올랐다고 한국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 하나가 모든 하락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헤드라인보다 수급과 실적, 환율과 비용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